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계량경제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계량경제학, 자, 요 이름만 딱 들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과목을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전공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진로에 있어서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요 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 계량경제학을 이 골드버그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이론, 수학, 그리고 통계학 추론 등의 분석 도구를 실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응용하는 사회과학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제도 있고 수학도 있고 통계학도 있고, 그러니까 계량경제학 속에는 그렇죠. 경제학, 수학, 통계학이라는 세 과목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제학도 입장에서는 보면 경제이론, 미시그시 경제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우리가 좀 알겠는데, 이 수학적 배경이나 특별히 이 통계학적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학생들은 이 계량경제학을 여러분 책을 딱 펼쳐보면 그렇죠. 몇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 온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겠죠. 그래서 이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이 통계학적 이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Q스타디에서도 이 계량경제학 과목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개설을 끊임없이 요청해서 선생님이 연구하는 중에 이제 이 계량경제학 강의를 우리가 개설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계량경제학 강의가 개설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전 등록 이벤트를 했는데 50명 정도의 학생이 단 며칠 만에 다 마감이 되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학을 필요할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선생님이 절감을 하고 또 마음에 굉장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강의를 강의해도 또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해도 이게 선생님이 그쵸? 제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량경제가 저절로 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 또는 통계학적, 수학적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가운데는 또 경제 이론이 조금 약한 사람,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기초가 약한 사람이든 또 기초가 되어 있던 사람이든 가능하면 다 충족될 만한 그런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그렇죠, 20권이 넘는 계량경제학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책들을 선생님이 다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조금 약한 사람들도 본인의 노력 플러스 우리가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병행한다는 전제만 되어진다고 하면 계량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빠짐없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필수 선행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리통계학. 물론 여러분들이 대개 계량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이론은 대부분 다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통계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수학과 통계학의 융합된 과목인데, 이 수리통계학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계량경제학을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리통계를 건너뛰고 계량경제를 한번 해보겠다, 절대로 오산이죠. 반드시 수리통계학을 선행을 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수리통계를 학교나 내지는 인강을 통해서 또는 혼자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본 학생들 중에 이제 오래되어서 조금 그쵸, 기억이 약간 떨어진 분들,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답니다. 선생님이 요 계량경제학 강의할 때 수리통계학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시켜주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리통계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안 되지만은 수리통계학을 한 번 이상 학습을 해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랍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량경제학 강의를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경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거시적 내지는 종합적인 또는 이제 통합적인 그런 접근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뭐 계량경제 결론에 가면 예측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예측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첫 관문인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까는 그런 어떤 그렇죠 미시적인 접근 내지는 세부적인 접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무너진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수학적 내용, 통계학적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적당히 건너뛰고 암기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도 상관없답니다. 계량경제학 여러분들 기본서를 딱 펼쳤을 때에 몇 페이지 지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막혀버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큐스타의 계량경제학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진행하려고 그러면, 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큐스타디 계량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경제학 기본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량경제학 자 기본서, 또 기본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잽실하게 한 200페이지 되는 그런 책 말고 최소 여러분 어떤 책도 상관없다면 600페이지 이상, 뭐 국내 책이든 원서든 상관없죠. 6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그렇죠 일독을 먼저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기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죠 한 3분의 1도 30%도 이해가 안 되는 말로 가득 차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또는 뭐 원서들도 있는데 읽어봤더니 나는 80% 이상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 강의를 수강할 필요 없죠. 돈 낭비죠. 그렇죠? 이 정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공부하시면 된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강의를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70% 정도 되는 사람도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된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계량경제학을 책 읽어도 나는 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도 모르겠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바로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먼저 읽어보라는 것은,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먼저 일독을 해보라는 것은 강의를 듣기 전에 진도 나갈 부분을 먼저 한 번 이상 읽어보라는 이유는 일단 계량경제학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강의를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책을 먼저 한번 읽어봤을 때 몰랐던 내용들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웬만한 내용은 다 설명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특히 정의나 증명 부분들, 여러분 궁금했던 부분들, 책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때에 강의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빨리 오고 빨리 이해가 된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 큐스타디 계량 강의를 수강을 그렇죠 강의를 시청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강의를 시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환을 예습할 필요는 없고, 강의는 수강하고 강의 교재는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읽어봤을 때에 그렇죠 뭐 10% 20% 이해되는 학생들도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량경제에 눈이 띄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여러분이 읽어봤던 이 기본서를,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다시 1회 내지는 2회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답니다. 기본서를
다시 1회 내지는 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읽어서 이렇게 읽었더니 여러분들이 70% 이상 이해가 되더라. 70%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각종 경제 이론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면 이 계량 경제학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1번, 3번 생략하고 선생님 강의 하나만 딱 듣고 뭐 계량 경제를 완성해 보겠다. 자, 그러면 그 처음부터 천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교육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 전후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사실을 꼭 약속을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계량 경제학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우리가 분량적인 측면만 한 600회 이상 되는 책이면 그 내용은 거의 별 차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서든 국내 번역서든 또 국내 교수님 쓴 책도 좋은 책들을 많이 있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뭐 수십 권 이렇게 저처럼 볼 필요는 없고 한 권 내지는 한 2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계량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스타디 계량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자, 일단 우리는 그 수리 통계적 개념을 빠짐없이 증명을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 여기서 세부적 접근이라고 했죠.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 뭐 아주 기본 전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단순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단순 선형 해기 모형, 자,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 책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베타 제로, 베타 1 이래 되어 있는데 표기는 상관없고, 책에 따라서는 이 엡실론 i를 ui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자, 뭐 그것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와 같은 우리가 단순 해기 모형을 우리가 고전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이런 모수 값들을 알파 해시나 베타 해시나 또는 요놈의 그렇죠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추정치인 시그마 제곱 해시나 이와 같은 값들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한 것을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LS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량 경제학 책을 보면 요것이 어떤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이다 다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그것을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검증 이런 단계에 응용하는 사람하고 요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증명을 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차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워서 하실 분들은 선생님 강의 들을 필요 없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량 경제를 접근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구멍이 난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든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정의야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의, 그 정의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개념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또 그 정의를 그렇게 낸 정의의 배경이 뭔지 그걸 알고 접근해야지. 모르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취미도 안 생기고 실제는 재미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꼭 각종 한국은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 또는 그쵸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실 때에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햇 제곱이라고 하는 요 오차항의 분산의 추정치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n-2분의 시그마 ei 제곱 즉 잔차 제곱이죠. 자, 요 놈이 지금 요 최소 자성 추정량이 요 놈이 불편 추정량이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접근이 두 가지죠. 그냥 이것이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책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불편 추정량이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왜 불편 추정량인지 자, 우리가 불편 추정량을 기본적으로 그렇죠. 증명하는 방법은 요 놈의 기대값이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불편 추정량이지 단순 암기하는 사람